리드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자들이 좀 더 좋아합니다. 이 여자한테 내가 약간은 좀 말리고 있고 약간 지고 들어간다는 어떤 당연히 살사가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불만 있으면 그분들이 한스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 닉네임이 양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대외적인 막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양띠라서 양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다니는데 귀찮아서 그런 거고, 처음 닉네임을 지을 때 옆에 그때 읽었던 책이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재밌게 읽고 있었거든요. 옆에 보고 있던 거를 해서 양이라고 던졌어요. 처음 배우신 건 언제 배우셨죠? 저는 사실 대학교 동아리 공연회에서 살사 동아리 공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는 살사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신입생 환영회 이제 동아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라틴 댄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지고 나름대로 일탈이 약간 춤을 배워보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혼자 추는 춤도 있고 막 힙합도 보고 막 그래서 춤 동아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 동아리 공연을 보는데 거기에 센터선 누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누나 손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됐죠. 첫 수업을 갔는데 그 누나는 첫 수업에만 나오고 졸업반이어서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예뻤다만 기억난다.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를 지키고 사는 편이셨나요? 큰 일탈이라고 한 게 엄마 몰래 PC방 간 거, 오락실 간 거, 그 정도고, 당연히 술 담배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 내가 원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빨리 서울로 대학교를 가서 집을 탈출해야겠다, 이게 목표였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했었죠. 대학교 살사 동아리 분위기는 손잡고 하는데 진짜 이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믿지를 않지만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잡아 볼 일이 없었어요. 거의. 손에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떨리고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나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동아리 선생님이랑 그분도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 수업하러 오셔가지고 그때 동아리 회장 형도 윗사람들이 끝나고 뭐하니 술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꽁술이 좋지, 술 좋아했으니까. 그때도 대학교 1학년이 가난하니까 소주나 먹고 이러는데 맥주를 무한으로 사주면서 양주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간 계기는 그 예쁜 누나 손잡으려고 갔지만 동아리 사람들한테 정을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좀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도 점점 재밌어지고, 살사 동아리를 만드신 형님이 계세요. 연진이 형이란 분인데 서울시립대 살사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계가 돼 있었던 게 당시에 SDA라고 홍대에 있었던 동아리 동호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서 수업을 이제 들으러 갔어요. 배우다 보니까 또 재밌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살사 동아리 대학교에서 배우면 다 근데 또래들인데 거기 가면은 제일 나이 차이 조금 나는 게 9살. 물론 그래봤자 지금 내 나이보다는 어리죠. 30살 초반 막 29살 막 이랬던 분들이 막내였으니까 적응을 아예 못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업만 듣고 집에 오고 수업만 듣고 집에 오고 출바도 안 하고, 당연히 남자니까 소셜 공포증도 있고 그러다가 그해 연말 공연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손나리 쌤이 안무를 하셔가지고 그 동호회 완전 중진들이 다 함께하는 메인 공연반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곱살이 껴가지고 그러다가 저랑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약간 동호회 다니는 것보다 그 형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밌었던데 그 형들이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동호회 활동보다는 다른 데서 많이 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동호회 활동 안 했던 거. 이제 야인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 동호회를 나와가지고 독립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바를 투어를 하러 다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공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공연러가 아니라 소셜러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그리고 어차피 이 춤의 본질이나 이런 게 소셜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연팀을 하자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막 몇 달 이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시스코 하라 쌤네 반년 정도 있었나? 시스코 쌤이 가진 어떤 무브가 약간 제가 좀 닮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신청을 했는데 한 3-4달 배우다가 그분이 갑자기 가셔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셨어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공연 한번 하고 부산으로 공연도 한번 하고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 이슈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그때가 대략 25살 그때 이제 만났던 게 지금 아디맘의 인스트럭터이자 저희 친구인 제린쌤도 만났었고 그때 여러 명 많이 만났었죠. 야인 시절을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소셜하면서 술만 마시러 다니는 시기였어요. 춤에 대해서 목표지향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깝긴 한데 저로서는 약간 그때 그럴 수밖에 또 없었던 게 대학교도 다녀야 되고 알바도 하고 취준도 해야 되면서 공연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수업을 꾸준히 듣기도 힘들었고 그냥 소셜만 추고
밤에 가면 술이나 마시고 이런 포지션으로 한 5, 6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디맘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소셜만 추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호일퍼막 하고 막 머리 길어가지고 냉장고 바지 입고 다니고 막 패션 테러리스트였는데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그때 했던 게 이제 이누쌤 거 프로젝트 공연도 하고 대부분은 소셜만 하러 다니고 취준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취업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있었나? 좀 심심한 거예요. 아, 내가 춤을 좋아하는데 뭔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 인스타에서 이제 이누쌤이 수업 광고를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수업만 그냥 들어볼까 수업을 문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DM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얘가 연락을 하니까 너 춤 다시 춰? 이러면서 전화가 와서 그럴 거면 너는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팀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됐죠. 내가 원래 한 2달, 3달만 하고 튀려고 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배우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많이 늘었는지. 당연히 이제 이누쌤처럼 추게 됐죠. 푸덕이 많이 늘었고 저 아예 푸덕 베이스가 없다시피 했거든요. 푸덕푸덕거리는. 네, 푸덕푸덕거리던 사람이었는데 경력치고 진짜 아예 뭐 푸덕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사랑부지를 하게 됐고 패턴은 원래도 자신이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것도 더 커넥션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팀 트레이닝을 하고 안무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디맘 아닌 사람들한테 이 수업이나 이 팀을 추천을 하는 요소가 있다면 가장 큰 장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공연 연습을 하면은 소셜이 늘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이 다 소셜에서 쓸 수 있는 패턴이고 이누쌤 자체가 아크로바틱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크로바틱류를 연습을 한 일이 없다 보니까 현타가 덜 온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되는 거를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대신에 만보류의 베이직이나 어떤 그런 패턴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깨달으면은 거기서 더 파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예 그게 체화가 몸에 안 되면은 그때까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너무 빠르기도 빠르고 패턴도 워낙 복잡하고 이러니까 투핸드 트릭이 확실히 쉽진 않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걸 하면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막 꼬이는 거에 대한 거에 이해를. 네, 내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맞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당연히 정상이고 저도 그랬고 누구나 처음 배울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될 때까지 그냥 시간을 좀 두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면 딱 그 시기가 와요. 풀어지는 시기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가까운 목표는 페이버쌤이랑 같이 이제 한국반 열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무를 성공적으로 뽑아서 좀 멋있는 하나의 어떤 족적을 남겨보고 싶긴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전 춤은 평생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고 그 와중에 내 역량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한계를 좀 느낄 때까지 쳐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면은 점점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약간 더 연습하면 더 될 것 같아. 연습하면 더 될 것 같아. 이 위 목표가 계속 보이는데 아 이제는 보이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 이 이상은 내 역량 밖이야라는 걸 느낄 때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이누쌤의 매력을 표현한다면 이누쌤의 매력이요? 이누쌤의 매력 여기까지. 아예 말씀해. 이누쌤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춤이죠.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어떤 다른 게 있어도 일단 춤이 일단 진짜 저는 당연히 제일 좋아하는 댄서니까 여기서 있겠지만 그 여유를 있으면서도 딱 줄 때 딱 주면서 딱 그거를 뮤지컬적으로도 표현하면서 테크닉적으로도 막 완성되는 그 느낌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재밌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막 이누쌤 무섭다 이런 겉으로 보는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팀 생활하고 이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이 유쾌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도움이 된다. 모든 대한민국 회사인이 한 번쯤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푸덕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덕 수업에 있어서는 진짜 원리부터 너무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찍먹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찍어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뭐 아디맘 임팩토를 지원을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도가니가 일단 멀쩡하시고 너무 개인 스케줄이 많은 사람은 좀 비추. 약간 삶을 좀 갈아 넣어야 되네. 약간 갈아놔. 다른 메인 취미가 있으면 안 돼. 아디맘도 그렇고 임팩토도 그렇고 이걸 갈 자신이 없으면 좀 힘들긴 하겠다.
제가 아디맘 이제 개인 시간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원들한테도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막 수업을 하는데 또 발표회를 또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연을 보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그게 중등급 발표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제가 짜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또 지키기도 많이 했고, 앵콜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애들 부족한 거 더 채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대형도 봐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개인 시간 할애가 좀 더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디맘도 프리미어도 나가는데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지금 그러고 지내고 있고, 춤은 코사인 법칙인 것 같아요. 약간 좋다가 안 좋았다, 좋다 안 좋았다, 열정이 생겼다 없어졌다 항상 말하는 건데, 아 춤태기가 와요 막 이런 거, 막 13년 췄다고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뭐 한 번도 권태기 없이 췄냐 이러는데, 저도 당연히 다 권태기 있었고, 춤 몇 달 동안 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열심히 안 할 때도 많았고, 춤 진짜 열심히 했을 때도 있었고, 지금 좀 약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과부하가 조금씩 오고 있지만 그걸 약간 버텨내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과거라면 어떤 제 개인 일정이 월화수목금토일이 거의 저녁 시간 없다고 봐요. 저녁 시간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다 약속이 있고, 다 연습 아니면 공연 아니면 수업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걸로 약속이 있고, 가끔 쉬는 날이 이제 월요일에 저녁 한 번. 죄송합니다. 아니요. 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런 이제 일상 이벤트가 아니고 비일상적인 이벤트가 가끔씩 오면은 그걸 여기로 이제 몰아넣다 보니까 거의 없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오래 추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춤을 이제 대부분 저보다 조금 췄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많이 배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권태기가 오더라도 아예 떠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취미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갑자기 그 훈훈하게 마무리. 흥미가 떨어진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제가 썼던 방법은 그냥 잠깐 오히려 그냥 쉬고, 그러다가 흥미가 다시 생길 때쯤에는 수업을 그냥 라이트한 거 하나씩 들어보면서 꾸준하게 수업 출발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날 배웠던 어떤 그 패턴이나 샤인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체화가 되는 그 순간순간 과정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게임을 하면은 자기 경험치가 쌓이고 데미지가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사람이 거기서 성취감을 느껴서 계속 중독이 돼가지고 더 하는 거잖아요. 그 성취감을 못 느껴보신 분들이 아마 주로 그런 거일 텐데, 너무 높은 레벨 말고 약간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기 쉬운 레벨의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신감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저는 아디맘에 들어오고 나서 춤 베이스 자체가 아예 만보 베이스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뭐 베이스가 없었죠. 사실 그냥 소셜 추면서 그냥 제 멋대로 약간 추는 편이었고, 되게 그냥 특이하게 추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유롭게 추기도 했고, 규칙에나 이런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쳤었는데, 근데 만보가 약간 절대적인 살사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사라는 큰 어떤 항아리에서 작은 어떤 일부라고 생각하고, 겉보기에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열심히 해보시면 또 성취감이 느끼기 쉬운 춤이니까, 빠르고 화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즐겨 추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친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강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패턴이 이제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제 남자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패턴이 떨어졌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당혹감, 그리고 이 여자한테 내가 약간은 좀 말리고 있고 약간 지고 들어간다는 어떤 살짝의 어떤 약간 장난 섞고 말하면 굴욕감,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만보라는 이런 춤을 추면은 그럴 구석은 없어요. 패턴이든 샤인이든 뭔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살사가 6분이든 7분이든 그냥 패턴이나 샤인에 대해서 뭐 루틴이 모자라가지고 여자한테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일은 없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기죽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죽은 남자들은 화이팅 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이 춤이 남자한테 호락호락한 춤이 아니고, 그렇게 기죽었을 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 달려가지고 결국에 기죽지 않는 남자가 됐을 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자들이 처음에 나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원래 모든 커플 댄스가 사실 리더가 초반에 훨씬 어렵기도 하고 이래서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왔을 거예요, 남자들이라면. 그래서 이건 뭐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겪는 거니까 군대 갔다 오는 느낌처럼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앓는 소리 하지 마라.
패턴을 하기 위해서 리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거나 나 멋있자고 할 걸 안 하진 않거든요. 패턴 하면서 내 스타일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여자 카운트를 못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턴을 돌려놓고 백스텝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밟게 안 만들어준다거나 뭔가 어려운 걸 시켰으면 그 여자한테 안정적으로 그 다음 걸 할 수 있게끔 리드는 다 해주고 그 와중에 내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팔로우 받을 건 받고 내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남자들도 그거 싫어하잖아요. 10일 보는데 지 혼자 이런 거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남자들도 어려운 패턴 하실 때는 리드할 건 리드하고 트릭을 넣던 샤인을 하던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마부 패턴 할 때 남자든 여자든 놓치는 거. 여자들은 일단 대부분 긴장하거나 이제 그러면 팔꿈치에 락을 걸어버리시는 부면들이 많은데 오히려 힘을 빼주고 베이직을 잘 밟아주시면서 남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이걸 듣는 게 아니고 스텝을 좀 자유롭게 밟아서 거리 조절을 도와주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자들은 이제 할 게 많죠. 일단은 자기가 숙지가 안 된 패턴 억지로 하는 거는 좀 진짜 친한 사이고 합의가 된 거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놓치는 게 이제 그림 많이 잡는 걸 많이 놓쳐요. 저는 쓸 때야 써야 되지만 이걸 안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막 이걸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꺾이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면 이런 류의 패턴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전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소셜 해볼 때 내 패턴을 못 받거나 아니 받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래서 못 받는 것 같다. 그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좀 잘 못 받고 오히려 이제 왕초보 때는 저 왕초보들한테도 되는데 화려한 패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잘 받는데 자아가 생기면서 배운 게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내가 갈 걸 해야지라고 오히려 약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must do it, 약간 do it 리스트가 생기면서 여성분들은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그냥 가지고 있던 팔로우의 재능을 묻어버리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예상과 해석을 집어넣는 거네. 네, 그런 분들이 좀 잘 안 되는데 그 시기가 좀 지나면은 그래도 저는 여자들 리드할 때는 큰 불편함은 거의 없고 근데 제가 남자들이랑 제가 팔로워도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제 수업 때나 소셜 때 팔로워로 들어가서 남자들이랑 쳐보면 이렇게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남자와 여자는 내구도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기준엔 약하게 한 거더라도 여자한테는 엄청 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내 힘대로 그냥 씌우고 빼고 씌우고 이렇게 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남자지만 아프거든요. 내구도가 튼튼한 비교적 튼튼한 동성임에도 또 속도가 빨라지면은 남자들은 힘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도 아예 안 들어갈 순 없겠지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막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힘을 주면서 내 속도를 올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쌤 느끼시기에 이 정도면 좀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힘은 근데 사실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파트너마다 이 여자가 약간 힘이 빡빡하고 무겁고 잘 안 움직인다 약간 이러면은 당연히 더 세게 줘야 되는 거고 너무 깃털 같다 그러면은 진짜 살살 줘야 되는 거고 절대적인 막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많이 쳐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약간 그때 맞는 그게 나가는 거지. 많은 여자를 만나봐요 나처럼. 그렇죠. 남자 텐션이 세지는 가장 큰 원인은 팔로만 리드해서 그렇거든요. 스텝이 가면은 그렇게 세질 수가 없는데 이 메커니즘이 근데 이거를 발이 게으르니까 그 게으른 발을 커버하려고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리바인드를 여자가 받는 거죠. 남자는 무조건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팔이 화려한 만큼 발도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이 다 움직이고 있어줘야 이게 커버가 된다. 여자분들도 멀티턴 같은 거 이제 이동턴 같은 거 할 때 멍하니 그냥 1, 2, 3 밟으면 안 되고 N박자 쪼개가지고 따다닥 밟아줘야 턴이 스무스하게 후룩 돌아가는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발이 좀 먼저 돼야 된다. 이런 팔로워가 좋다. 공연 때는 무조건 턴 빨리 잘 도는 사람이 좋죠. 그래야 그 힘을 아껴서 나 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소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셜 때는 이제 공연처럼 템포가 빠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팔로워가 전 사실 뭐 크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할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 제가 한정된 에너지가 이렇게 1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소셜 출 때 리드에 90까지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리드에 내가 90 정도를 써줘야 내가 원하는 춤을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 10 정도의 여유로 뭐 내 샤인을 하든지 뭐 싱코페이션을 넣던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면에 팔로워가 너무 여유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무게중심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면은 굳이 내가 이 끝까지 잡아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브레이크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람인 게 합의가 되면은 이 이상의 어떤 더 어려운 패턴을 할 수도 있고, 남은 에너지가 이제 리드한 지 50밖에 안 쓰이니까 이 남은 50이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 더 어려운 패턴, 더 어려운 샤인 아니면 더 뮤지컬리티적인 어떤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좋긴 하죠. 확실하게 이제 여자도 너무 이제 자기 몸이나 이런 무게를 남자한테 다 실어버려가지고 브레이크도 남자가 걸어줘야 되고 이러면은 저는 힘든 편이고,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아예 실어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어줘야 이제 확실하게 딱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치 연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남자한테 의지하는 여자. 연애할 때도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삶이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런 팔로우가 좋다. 당연히 이제 예쁜 라스트 댄스에 들어가신 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라덴 들어간 거는 광곡을 보고 지원해가지고 들어갔고요. 라덴 3기부터 수업을 하게 됐고, 4기는 이제 꾸준히 계속 가지고 올라오게 돼서 페이버쌤이랑 같이 발표회를 하게 됐죠. 간단하게 라스트 댄스 이런 데다라고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덴은 정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고, 연령대가 좀 어린데 인스타 보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또래들끼리 좀 같이 좀 어울리면서 기수타면서 같이 성장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고, 강사들도 뭐 채용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 빵빵해서 생각보다 어썸 출발을 하면은 기존 이제 살사인들이 생각하기에 막 너무 잘 추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번에 강사 채택이 되신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타일러님이 페이버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랑 페이버쌤이 이제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랑 페이버쌤이랑 같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버쌤 인스타에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처럼 예. 그런 걸 적으셨는데 네. 어떠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서로 작년에 라덴 강사 처음 하면서 서로 이제 그때 3기부터 들어왔어가지고 그때 서로 처음 여기서 만났는데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한 달이 건너면 당연히 다 알죠. 몰랐는데 만나서 이제 그때 스타벅스에서 막 소개팅하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대면하게 막 인사하고 막 수업 준비하고 그랬는데, 수업이 일단 너무 같이 하기에 호흡이 너무 잘 맞고 사운드 하나도 안 겹치고, 강습하다 보면 이제 사운드 겹치는 게 은근 스트레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로 사운드도 하나도 안 겹치고 눈빛만 교환해도 이 타이밍에 서로 할 말 있으면 하고 빠질 때 빠지고, 그게 존중과 배려가 잘 되면서 약간 합도 잘 맞고 그러면서 이제 소셜도 잘 맞고 약간 뭐 안 맞는 게 없는 그런 최고의 쌤이죠. 여기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셨어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부담이 됐죠 처음에는. 왜냐면 이전에는 중급으로 퍼스트 댄서 이제 1, 2기는 신리세라 쌤이 이제 중급 인원을 데리고 했고, 이번에 같이 하는 3기 위 기수도 중급 기수고 우리는 준중급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발표회를 하는데 여기는 중급이고 우리 준중급이잖아. 그래서 좀 약간 후달린다. 그치만 4기 애들을 원래 제가 계속 가르쳐 왔었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래가지고 재능 있는 애들도 많고 조금 욕심을 부려보고 싶었어요. 약간 좀 제가 좀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욕심을 조금 부려서 처음에는 페이버쌤이랑 안무를 짜는데, 페이버쌤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발표 경험도 많고 이러시니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준중급 안무 되나요? 근데 페이버쌤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막 안 된다고 한 거는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된다고 한 것 중에서 그나마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쌤 한 것만 올려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 2한 3한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이날 가르쳐보고 애들이 너무 못하는 것 같으면 빼고 더 쉬운 버전으로 하나를 해놓자 해서 애초에 안무를 짤 때 2가지 안으로 짜가지고 가고 3가지 안으로 짜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수업 준비도 엄청 옛날부터 했었죠. 그랬는데 애들이 다음 주가 되니까 해오는 거예요. 약간 연습을 해가지고 북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정도 하면은 다 원한 대로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플랜 B로 간 게 없이 다 플랜 A로 온 안무가 지금 이겁니다. 포화를 했어요. 네네. 그때 그 기분이랑 저 진짜 첫 공을 보는데 저는 제 공연은 진짜 안 떨어요. 거의 제가 공연하는 거는 거의 떤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떨면 이제 연습이 부족할 때는 떠는데 연습을 많이 한 공연은 진짜 하나도 안 떤단 말이야. 근데 그 어떤 지금까지 했던 공연보다 막 더 떨면서 막 오히려 봤던 것 같고,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솔직히 뭐 욕심 부렸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고 엄청 뿌듯해가지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뿌듯하고,
그때 첫 공 끝나고 나서는 진짜 막 제가 제 공연도 아닌데 영상을 엄청 많이 돌려보기도 하고 다들 그렇다시피 아니마에서 공연하면 저는 제가 나온 부분밖에 안 봐요. 전체 샷은 뭐 한 번 보거나 말고 안 볼 때도 있고 내가 틀린 거 있나 이런 거만 보고 거의 대부분 제가 나온 부분만 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나온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샷으로 이렇게 다 보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막 그 도파민에 막 한 이틀 3일 가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신경이 쓰였다라든지 어려웠다가 있으신지. 파트너 구성이 좀 힘들었는데 저희가 받을 때 선호하는 사람 한 명, 피했으면 좋겠는 사람 한 명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파트너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애매했어요.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선이 진짜 구성을 너무 힘들게 짜놔서 한 명의 파트너가 세 커플을 만나요. 그러니까 세 파트너를 만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루에다가 계속 있고 파트너가 바뀌고 이러니까 그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짜면서 그 대형까지 짜는 게 좀 많이 힘든 작업이었고 며칠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파트너 바꿔가는 거는 그거는 금방 결정했어요. 그리는 것도 페이버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바로바로 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게 좀 오히려 많이 그 동선을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네,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다들 동선 이동을 처음 해보고 당연히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더 힘들었고 음악도 되게 길어요. 이유가 15커플이니까 그거를 원팀으로 그냥 가서 한 번에 딱 끝내버리게 하고 발표회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있게끔 누구나 한 번쯤은 맨앞샷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죠. 앵콜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앵콜이 진짜 전공 끝나고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따다다닥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힘들기도 해요. 약간 연습 일정이 많기도 하고 개인 일정도 있고 대형이 복잡하고 바뀌니까 대형 연습 때문에 무조건 필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준중급이라면서요. 예. 근데 애들이 다 참여를 또 잘 해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원래 막 촉공을 잡아줘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팀도 많고 참여 부족이 제일 약간 김 빠지는 상황인데 참여를 그래도 다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연습도 다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힘든 게 있다면 그냥 연습 일정이 약간 많은 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 거가 약간 힘든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발표에 대해서 발표회 하면서 안무를 짜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잖아요. 준비하시면서. 네. 이게 이럴 때 이런 구성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거를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이런 느낌으로 소화를 하고 이런 것도 뭐 보게 됐고 딱 그 작품 같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다 고맙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포텐셜 페이보릿 양대 애들이라서 이번 애들이어가지고 이 공연이 다 완성되지 않았나 진짜로. 원래 약간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누구누구 덕분에 감사하고 막 이런 거 다 가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로 얘네들 아니었으면 이 버전으로는 완성이 안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에도 계속 뭐 수업을 또 할 거지만 포텐셜 페이보릿 양대 친구들도 다음에 7월에 개강하니까 많이 와주고 페이버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수업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수업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진짜 많았는데 그러니까 수업 외적으로도 수업적으로도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진짜 다 거의 약간 촘촘한 그 걸음망이 약간 밑에서 세는 거 다 받아주듯이 약간 제가 놓치는 것들 싹 다 이렇게 커버를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좋았고 페이버쌤도 근데 저를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더 수업도 더 하고 싶고 뭔가를 더 계속 같이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발전적인 파트너 관계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화이팅 해봅시다. 살사와 바차타 어느 게 더 매력적이신지. 저는 뭐 당연히 살사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이런 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트가 빠르고 좀 더 비교적 그리고 할 게 많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훨씬 표현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바차타를 잘 못 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살사도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훨씬 더 약간 음악적인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가지수나 그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크기가 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더 테크니컬한 춤이라서 뭔가를 쌓아 올려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쌓아 올려진 상태에서 이 음악이랑 같이 남녀가 합이 맞았을 때는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는 제가 췄을 때는 바차타랑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떤 게 더 어렵고 왜 어려울 것 같은지를 말씀해주세요. 당연히 살사가 더 어렵고요. 바차타에 열심히 추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이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살사를 추다 보면 끝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고수라고 인정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바차타는 뭐 얼마 안 추시는 분들도 금방 고수가 되긴 하는데 살사는 그게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뭐 다른 춤을 뭐 췄던 어쩌든 바에서 고수인 소리를 들으려면 별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수련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살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차타 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추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춤으로서 더 약간 판다고 해야 되나? 춤으로서 좀 더 에너지를 투입하고 약간 역량을 쌓아나가고 싶은 춤은 살사인 게 확실한. 바차타는 조금 더 약간 감성적인 춤인 것 같아요. 좀 살사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가끔 이제 바차타를 잘 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소셜 추고 나면 제 기준에 패턴이 잘 성공됐을 때가 아니고 리드가 약간 어설펐었더라도 뮤지컬리티나 아니면 좀 더 그거에 맞는 감성으로 좀 더 음악을 끌었을 때 그럴 때 좀 좋은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좀 더 감성적인 요소가 있다. 살사를 배우면서 멘붕이 온 적이 있다. 멘붕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힘들었던 그런 거는 아디맘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디맘 들어갔을 때도 경력 10년이었단 말이죠. 10년 동안 질질 끄는 기본기 없는 베이직을 밟고 있었는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들어서 걸으라느니 베이직을 약간 엄청 다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니쌤이. 파트너십도 좀 더 힘을 빼는 방향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오래 춘 사람이면 그걸 고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무베이스에서 그렇게 익히는 애들보다 이미 여기까지 이렇게 습관이 들었던 거를 버리고 다시 쌓는 게 좀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아디맘 들어갔을 때가 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3년차까지는 패턴에 대해서 좀 계속 갈증을 느낄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패턴은 진짜 파도 끝이 없. 물론 모든 춤적인 요소와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라면 계속 새로운 패턴 따는 게 즐거운 일이고 만약에 내가 충분한 패턴이 없으면 소셜 추는 게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너무 이제 겁먹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여자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트릭을 막 하나 베이직을 하나 어차피 베이직 밟으면서 손 왔다 갔다 이거고 그렇게 큰 어떤 와닿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너무 이제 패턴 없다고 막 기죽어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해결을 한다면 패턴은 부족한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그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그냥 정도를 걸었어요. 계속 패턴 연습을 배웠던 하고 거. 계속 배웠던 거 하고 거기서 그냥 생각하면서 연습해보고 새로운 거 이제 영상 보면서 따고 수업 듣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쌓아왔던 거고 이게 당장에 할 수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은 제가 요즘 들어 약간 아쉬운 건데 그 빈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그 샤인 루틴 같은 거를 채워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와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었었는데 아디맘 들어오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샤인도 남자 패턴 구사하는 것처럼 적용을 해서 외워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써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내가 샤인만 하면 뮤지컬리티 화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패턴을 하다가 부족하고 하면 오히려 과감하게 손을 놓고 어려운 샤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텝 탭 스텝 탭 수지 큐 그냥 이런 것만 해도 그걸로도 약간 좋은 어떤 시간 때우기가 될 것이다. 약간 여자분들한테도 시간이 네, 나도 내 베이직 점검하면서 박자감도 익히고 저는 그게 그렇게 소셜을 접근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팔로워들이 재밌어 할지. 일단 박자가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박자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악도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말 안 되는 리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 안 되는 리드가 뭐냐면 라이트 투턴을 돌린다고 쳐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힘이 나가지 않잖아요. 와서 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이 1, 2, 3, 4, 5, 6, 7, 8, 9, 10 빠질 때도 19, 8, 7, 6, 5, 4, 3, 2, 1 식으로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1에서 10으로 힘이 팍 이렇게 펀치하듯이 나가버리면 이제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힘들어 하시는데 운전하듯이 급 밟고 급 빼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밟았다 서서히 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턴도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손으로 리드하지 말고 발로 리드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자들이 좀 더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셜 매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매너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가능하면 웃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잘 웃진 않아요. 왜냐면 음악에 몰입하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그냥 예. 여기까지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제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바에서 이제 표정 좀 안 좋게 있는 거는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음악에 몰입을 하면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에서 보면 저 웬만하면 진짜 막 10곡 연속 엄청 여러 곡 신청받아가지고 더울 때 아니면 거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청해주시면 열심히
잘 출 거고요. 찰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랑 페이버쌤이랑 찰사 한곡반을 하기로 했는데 7월 초쯤부터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자세한 거는 뭐 포스터라던가 이런 거 나가서 뭐 홍보 많이 올릴 거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경쾌한 노래는 정해놨거든요. 2분 40초 정도 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멋있게 짜볼 생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소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이 부족하거나 좀 새로운 패턴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최고의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패턴 남자가 하는 거 여유있게 척척 받아내고 내 스타일링 할 거 하고 싶다, 우아하게 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멀티턴 같은 거 돌고 휘청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베이직 밟고 춤을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악에 맞춰서 뮤직 퀄리티까지 살려서 하는 시간을 해볼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